이번 테마는 180페이지 지역권이 되겠습니다. 지역권, 지금 토지가 두 개가 있고요. 도로가 있습니다. 통행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협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소유자끼리 협의해서 통행지역권, 이건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180쪽에 있고요. 통행지역권은 반드시 합의 플러스 등기 쳐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협의를 안 해주게 되면 어차피 통행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린관계, 우리가 앞에서 150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150페이지 가시면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타이틀이 나옵니다. 그 테마는 상린관계라고 돼 있어요. 서로상자, 리은자, 상린관계의 주의토지 통행권을 통해서 통행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합의 플러스 등기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통행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협의를 해본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간다. 이때 협의하는 것이 제목이 뭐다? 통행지역권. 자꾸 명칭을 잡고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 되면 주의토지 통행권 간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요. 지역권 조문을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지역권자는 사람이 나옵니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보시면 타인 토지를 나옵니다.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한다?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지역권은 네 땅, 내 땅, 땅이 나와야지 지역권이 관계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땅 두 개가 없다면 지역권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자기 토지는 이쪽에 통행을 요청했다 한다면 요자에 붙여서 요역지가 되고 타인 토지는 통행을 승낙했다는 의미에서 승역지로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결국은 타인 토지에 지역권이 설정됐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편익 종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일정한 목적은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통행한다든지 인수, 관망, 매립. 한번 볼까요? 지금 토지가 두 개가 있고요. 땅. 통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지역권. 그럼 통행 목적은 통행이죠. 통행 지역권, 편입 목적. 답. 자기 토지와 타인 토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매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다 옮겨다가 매립하게 되면 딱 평평해지죠. 이쪽 토지도 평평해지고 이쪽도 평평해질 겁니다. 그래서 의리 갑한테 요청합니다. 여기 있는 흙을 퍼다가 여기다 뭐 하고 싶다? 매립하고 싶다. 허락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지역권 설정하면 무슨 지역권? 매립지역권. 그럼 잠깐 보시면 자기 토지가 요역지고 타인 토지가 승역지. 지금 같은 경우는 두 토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지역권은 이 토지, 자기 토지 무슨 지죠? 요역지와 타인 토지 승역지가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은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자기 토지와 타인 토지는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접할 수도 있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 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을 인수, 끓인자 물수자에서 그래서 타인 토지 승낙하면 인수지역권. 그러면 타인 토지는 승낙했으므로 승역지가 되고 자기 토지는 요청했으므로 요역지. 땅이 두 개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 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지금 관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토지 다음에 관망을 위해서 타인 토지, 그러면 자기 토지는 관망을 요청했고 이쪽은 승낙했습니다.
따라서 타인 토지에 있는 사람은 일정 이상 높이 짓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관망지역권, 즉 편익 종류는 제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통행, 인수, 관망, 매립 등. 다음, 사람 편익을 위해서는 지역권 설정할 수가 없다. 지금 보시면 사람 편익, 예를 들어서 도자기 공이, 사람이죠. 도자기 제작을 위해서 타인 토지에 지역권 설정할 수는 없다. 요거는 어떤 경우냐? 자, 지금 보게요. 글자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역권하고 인역권이 있다고 봅시다. 이건 땅짓자, 사람인자. 그러면 타인 토지는 똑같이 존재하는데 이쪽은 토지가 편익을 받는다 해서 이 땅짓자가 하기 때문에 위에 여기 토지, 자기 토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인역권은 사람 편익을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죠. 그 명칭이 지역권이 나오면 반드시 땅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네 땅, 내 땅. 따라서 도자기공이 도자기 제작을 위해서는 타인 토지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 다음, 요역지와 승역지 지역권에서는요. 요역지, 승역지 이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해 둘 것. 항상 기본 개념을 철저히 익히는 것이 실전 들어가서 답을 찾는데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역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해야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전체 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통. 근데 승역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것 서로 헷갈리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고요. 다음에 지료 지급이 돼야 되느냐? 아까 조문에서 지료 지급하고라는 말이 없었죠. 따라서 지역권에서 지료 지급은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유상도 좋고요. 무상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음 주정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81페이지 181페이지 주정관계 여러분들 책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81쪽 생각 플러스가 있을 겁니다. 이 책 중간중간에 생각 플러스라는 타이틀이 있죠.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쌓는데 매우 중요한 소재거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5학년이 있고 6살 먹은 동생이 있습니다. 엄마는 오늘도 분식점을 하느라 가게에서 정신이 없습니다. 초등학생 5학년 형을 주라 하고요. 6살 먹은 동생을 종으로 대입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이 주정관계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부종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종은 위에 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종관계에 있을 때 주가 움직이면 종도 부착해서 이 부는 부착해서 붙어서 가는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부종성, 종 위에 주가 있으면 주가 움직이면 종도 부착해서 함께 가는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담보물권에서 채권이 있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 담보물권이 있거든요. 그럼 채권이 주가 되고 담보물권은 종입니다. 여기서도 주종관계 들어가기 때문에 담보물권에서 역시 부종성 이야기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형, 동생 주종관계 있을 때 첫 번째 형이 외출할 때는 동생 손을 꼭 잡고 함께 데리고 나간다. 주 가면 동생도 같이 데리고 나간다. 두 번째,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학생이 형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동생을 데리고 가는 게 맞을까요? 그냥 혼자 가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형이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는 동생 배제하고 혼자 나갈 수 있다. 세 번째, 줄을 두고서 동생 혼자서 문 밖 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성질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유역지, 승역지, 지역권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역지가 있고요. 지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반드시 땅땅 거래된다. 땅땅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유역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의 지역권 설정했기 때문에 유역지형 주가 되고 지역권은 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형이 유역지 주고 지역권이 종. 첫째, 주된 유역지 이전 시 종된 지역권도 함께 이전한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즉, 별도의 지역권 이전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된 유역지 소유권, 이것만 등기 치면 되는 거지 이 종된 지역권까지 별도로 이전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주 가면 종도 함께 가는 거니까. 두 번째, 주된 유역지 이전 시 종된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도 뭐하다? 유효하다. 혼자 갈 수도 있다. 지역권 수반 배제 특약. 단, 이 특약사항은 등기해야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겠죠. 이 특약을 자기들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등기부에다가 그 사실을 기재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세 번째, 주된 유역지 두고 종된 지역권 독립해서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역지, 주된 유역지와 분리해서 종된 지역권만 따로 독립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참고로 지상권은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고요. 전세권도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지역권만큼은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논리가 여기서 나와요. 주된 유역지로부터 독립해서 종된 지역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음, 지역권의 취득 4가지 내용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익물권, 지지전은 전부 다 합의 플러스 등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보통은 유역지 소유자하고 요청한 토지, 그다음에 승낙한 토지의 소유자가 보통이죠. 그런데 유역지 또는 승역지의 지상권자라든지 또는 전세권자, 임차인도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료 지급은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유무상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존속기간은 지역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구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 다음, 합의 플러스 등기. 자, 이렇게 해서 약정에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권도 시효 취득 시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주문에서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취득 시효할 수 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취득 시효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따로 독립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갑을 있고요. 자, 통로를 개선합니다. 을이 통로를 적극적으로 개설해서 20년 동안 왔다 갔다 통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년 왔다 갔다 통행하도록 토지 소유자는 취득 시효를 중단시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을이 통로 개설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을을 향해서 내 토지 왜 통행하니 하면서 권리 행사에서 중단시킨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유역지 소유자 을이 직접 통로를 개설해서 이게 키워드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20년 통행하게 되면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자,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근데 통로 개설 없이, 자, 여기 키워드가 이겁니다. 통로 개설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한 경우는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 통로 개설을 기억하시고요. 다만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토지 불법 점유자는 시효 취득할 수 없고요. 취득 시효엔 지역권 취득은 역시 취득 시효는요 자동 취득이 아니죠. 요거는 등기 쳐야지 효력이 생기죠.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한 경우는 손해를 뭐든다 보상해야 됩니다. 이때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아까 상린관계, 주의토지 통행권, 협의관계에서 법원 결정을 통해서 주의토지 통행하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원칙이 유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었거든요. 마찬가지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한 경우도 보상해야 됩니다. 일단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기억하시고, 다음 불가분성. 자, 이 불가분성,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지역권은 존속하는 쪽으로 가자.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찍긴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웬만하면 죽이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살리는 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 맞습니다. 10%는 아닐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 한다? 죽이지 마시고 웬만하면 살리는 쪽으로 생각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토지가 지금 을과 병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사업 목적 없습니다. 3분의 2, 3분의 1. 과반수 소수. 이때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쉽게 이를 취득한다. 혹시 병이 가서 갑하고 합의해서 여기다가 만약에 뭐 했다?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면 뭐 한다? 다른 공유자도 취득하죠. 을이 해도 병이 취득하는 것이고 병이 취득해도 을이 취득하는 겁니다. 취득은 쉽게. 다음,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지금 이미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지역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나머지 사람한테도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중단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즉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만 하더라도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번을 기억하는 것, 2에서 기억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소자가 있고요. 중자가 있고 1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소중한 한 사람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중단은 한 사람만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소중한 한 사람이 있다. 다음, 갑이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전원한테 해야지 중단됩니다. 아까 여기 을병, 이 사람들이 지금 통로 개설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한 사람만 가지고는 중단이 안 되고요. 전원한테 해야지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시효 중단은 전원한테 해야 중단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그리고 딱 중요한 것은 소중한 한 사람이 있다. 기억하시면 불가분성 절대 틀리지 않을 거예요. 다음 보충 들어갑니다. 지역권의 효력, 지역권의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 가지고 반환, 잘 생각해 봅시다. 반환 뜻이 뭐예요? 점유를 내놓으란 얘기죠. 지역권
점유 내놔할 권리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환 청구는 안 되고요. 할 수 있는 것은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 이때 이 지역권하고 친구 먹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일까요? 찍어보세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지역권하고 자 세트 친구 먹은 친구는 저당권이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세요. 은행, 채권, 저당권 갖고 있는데 그 부동산 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환은 없고 방해 제거와 예방 인정되는 두 가지 권리가 바로 뭐다? 지역권하고 저당권. 그래서 이제 또 저당권 가서 설명드리면 다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이해가 어느 순간 온다는 것. 다음 승역지 소유자 위기란 말이 있네요. 자, 요건 이제 위기란 글자만 해결하면 돼요. 승역지 소유자, 그 타인 토지에 그 지역권 설정된 토지 소유권을 갖다가 기분 좋게 지역권자한테 뭐 하는 거냐면요. 야, 너 가져가라는 얘기야. 포기하겠다는 얘기야. 위기. 승역지 혹시 일부에 통행 지역권이 설정된 그 토지 소유권을 자, 지역권자한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위기. 그럼 이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입니다. 지역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등기해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런 거 있었죠? 지분 포기. 이것도 등기해야 취득하듯이 자, 이것도 위기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지역권자가 등기하면서 소유권 취득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자동적으로 소멸할 것이다. 한번 같이 세트로 설명드렸고요. 이제 지역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승역지. 승역지가 타인 토지입니까? 자기 토지입니까? 승역지는 타인 토지죠.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일필 토지이어야 하지만 일필 일부라도 무방하다 그러면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필 토지는 유역지고요. 일부라도 관계없는 것은 승역지. 바꿔서 낸다는 거. 동그라미 2번도 보세요. 2번 읽을 때는 아까 형, 동생, 주정관계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권에다가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와 분리하여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 번째 거, 종된 지역권 이전을 위해서는 종된 지역권 이전 등기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네, 주 가면 종은 붙어 가는 거니까 이제 3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거, 아까 불가분성, 지역권은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지역권은 가능한 존속하는 쪽으로 한다. 그렇다면 네 번째, 한 사람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쉽게 취득한다. 옳은 지문. 다섯 번째, 타인 토지 승역지 점유가 침탈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됐다고요? 침탈.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옳은 지문이죠. 지역권자는 타인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다. 반환 나올 때마다 점유 내놔 청구할 수는 없다. 주의할 것,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가능합니다.